네, 넘쳐나는 건강 정보의 홍수 속에서 알짜만을 전해드리는 건강 팩트. 안녕하세요, 전지영입니다. 네, 전국 방방곡곡 꽃이 피는 정말 나들이 가기 좋은 계절인데요. 하지만 꽃 피는 5월이 그다지 반갑지 않은 분들도 있죠. 바로 코막힘에 시달리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코막힘으로 인해 코로 숨을 쉬지 못하면 두통에 시달릴 뿐 아니라 여러 질환에도 시달리기 쉽다고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하는 코호흡으로 인한 장수와 건강의 비밀, 건강 팩트에서 파헤쳐 봅니다. 네, 배정호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 숨을 쉬느냐, 입으로 숨을 쉬느냐 이 두 가지 작은 차이가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하다고 하던데요. 그 두 가지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기도는 코에서 시작돼서 목을 거쳐서 폐까지 전달되는 것이 정상적인 기도입니다. 코가 정상이라면은 거의 대부분의 호흡은 코로 이루어지고 코를 통해서 숨을 쉬는 것이 훨씬 정상적인 호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입을 다물고 코로 호흡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군요. 그럼 코막힘을 유발하는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시적인 요인으로는 감기가 걸렸다거나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다거나 아니면 급성 축농증 등으로 인해서 코 속 점막이 부풀어 오르거나 코에 점액이 많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코로 숨을 못 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 약물 치료라든지 아니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하나의 다른 원인은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코뼈가 휘어지거나 아니면 만성 축농증에 의해서 코가 변형이 와서 코를 통한 공기의 흐름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쉽게 해결될 수 없습니다. 코막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비중격 만곡인데요. 이는 한국인 10명 중 2명 이상이 앓을 정도로 굉장히 흔하다고 하던데요. 이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비중격 만곡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흔하게 발생하고요. 왼쪽 코와 오른쪽 코를 나누는 가운데 경막이 돌아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비중격 만곡은 흔하게 발생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증상을 만들지 않는 경우가 더 많고요. 정도가 심해서 한쪽 코가 막히는 증상 아니면 양쪽 코가 막히는 증상 등 코막힘을 유발한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번 저희가 CT를 찍었고 왼쪽 코막힘으로 오신 분이고요. 원래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중격이 왼쪽으로 돌아가 있으면서 왼쪽 코를 많이 좁혀 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쪽 코에 코막힘이 발생합니다. 비중격 만곡과 함께 코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로 거론되는 비밸브 협착은 어떤 질환인가요? 비밸브 협착은 비중격 만곡하고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코에서 가장 좁은 부분을 비밸브라고 부릅니다. 사람 코에서 비밸브는 코의 전방부에 위치하게 되고 원래 좁은 부분이라서 그 좁은 부분이 조금만 더 좁아져도 코막힘을 심하게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밸브의 문제는 외상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코 모양 자체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비중격 만곡증이 그 부분에서 비밸브 협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최근에 비밸브 협착증에 대해서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이전에 고전적인 수술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던 코막힘이 비밸브 교정술 또는 비밸브 재건술을 통해서 교정할 수 있는 수술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럼 비중격 만곡과 비밸브 협착으로 인한 코막힘은 어떻게 치료가 가능할까요? 대부분의 비중격 만곡증은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심한 비중격 만곡증이 있고 그 비중격 만곡증이 코막힘을 유발하는 것이 확실하다면은 아직까지 치료 방법으로는 약물 치료보다는 수술적 치료가 우선입니다. 네, 어린아이들이 요즘 코막힘으로 많이 고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소아의 심한 코막힘은 추후 얼굴의 변형까지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인가요? 소아의 코막힘이 얼굴 모양을 변형시킨다는 얘기는 이전부터 여러 차례 보고되고 왔었고요. 특히 밤에 잘 때 입을 벌리고 자는 애들 혹은 심하게 코를 고는 애들의 경우에는 입을 벌리고 숨을 쉬게 되고 낮에 역시 입을 벌리고 숨을 쉬게 되면은 얼굴에 성장에 문제를 일으키고 얼굴 성장에 문제를 일으켰을 때 얼굴 모양이 변한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코가 막힐 때 흔히 코막힘 스프레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위험 부담은 없을까요? 감기가 심하게 걸렸거나 아니면 코막힘이 일시적인 코막힘으로 하루 이틀 아니면 아무리 길게 보더라도 3, 4일 이내까지는 사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코막힘 스프레이는 혈관 수축제라는 성분이 들어있고요. 국소혈관 수축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비강 점막계 영구적인 변성을 일으키고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해결이 힘든 상태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코막힘 스프레이를 꾸준하게 쓰는 것은 절대로 권장할 만한 사항이 아닙니다. 네, 흔히 축농증으로 불리는 만성 부비동염도 어떻게 치료가 가능할까요? 만성 부비동염은 부비동염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될 때 일반적으로 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성 부비동염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코막힘이고, 만성 부비동염의 경우 물혹이 생기거나 아니면 비점막이 부풀어 올라서 코로 숨쉬는데 장애를 발생시킵니다. 저희 환자 중에서 만성 부비동염으로 수술 받으신 환자의 수술 전 사진이고요. 원래 까맣게 공기로 차 있어야 되는 공간이 고름과 물혹으로 인해서 꽉 차 있고, 이런 경우에 비강 호흡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시경 수술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고요. 내시경 수술은 보통 일반적으로 심한 부비동염의 경우 전신마취하에서 수술을 진행하게 되고, 한 2박 3일 또는 3박 4일 정도의 입원 기간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프지는 않지만 삶의 질을 망칠 정도로 귀찮고 성가신 질병, 코막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답변해주신 배정우 교수님 감사합니다.